자, 정관지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기 함영동 롯데 낙천대 이주야 네. 대표 회장이라고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소개도 좀 받고. 리모델링 전문가? 갑자기 안색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커피 선물을 또 가지고 왔거든요. 요 앞에 바로 블루샥이 있던데 이 낙천대도 샥세권 아파트네요. 아 바로 앞에 있죠. 바로 앞에 있죠. 네네. 평소에 잘 즐기십니까? 아 되죠. 평소에 잘 즐기십니까? 저도 이거 즐기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 아 요새 기프트콘 나왔더라고요. 카카오 선물하기. 그죠. 기프티콘이 나왔어요. 또 나와서 선물하기로 카톡에서도 지인분들께 선물할 수 있습니다. 뭐 10명이고 100명이고 300명이고 다 됩니다. 돈만 있으면 되네. 예, 돈만 있으면 돼요. 한잔 하시죠. 아, 한잔 하세요. 둘이 오늘 처음 봤죠? 초면? 처면입니다. 네. 뒤에 보니까요. 네. 동의율 35% 달성, 사전 동의서 접수 중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저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리모델링 추진을 했고요. 리모델링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그 아파트에 보면 재건축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한데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재건축은 이제 30년 이상 된 아파트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의 아파트들이 용적률이 안 나와서 리모델링 쪽으로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안 나온다는 게 땅의 용도에 따라서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네네. 낙천대 같은 이런 경우는 층수가 25층이랑 23층 이렇게 30층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고층이 있다 보니까 용적률이 다 꽉 차서 안 나온다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7, 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아무래도 층수가 5층 내지 15층 아래이다 보니까 용적률이 남아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재건축해서 사업성이 나오는데 네. 근데 이렇게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는 이제 그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층수가 높아서 그래서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다. 변화를 하려면 그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동의율을 지금 35% 달성했다고 했는데요. 네네. 저게 몇 프로 달성돼야 돼요? 3분의 2 동의와 동별로 과반수 네. 동의가 받아지면 조합 설립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67% 이상 받으면은 조합 설립이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 사전 동의서를 접수하는 거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조합이 설립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전진단부터 시작해서 사업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 지역에는 지금 해운대 상록 아파트밖에 조합이 설립 안 돼 있어서 전부 다 지금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대 상록 아파트가 최근에 조합이 네, 설립됐죠? 맞습니다. 와, 거기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대요, 최초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구청에서도 리모델링 사업이라는 자체 내에 매뉴얼이 없어서 내년 2월 달에 이제 국토부에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법안을 내기로 해서 네. 그걸 지금 기대를 좀 갖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네요. 사실 작년, 저작년까지만 해도 엄청난 상승기를 맞으면서 리모델링이 엄청나게 바람이 불었었는데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떠들어도 결국 조합이 설립되는 거는 아직까지 한 군데밖에 없었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 제일 어려운 게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재건축이랑 다르게 중간에 해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산. 조합을 설립하고 2년까지의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2년까지 추진을 못할 경우에는 조합이 해산이 되어버립니다. 아, 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2년 내에 뭔가 추진이 돼야 되는데 네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긴 시간을 투자해도 성공적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리모델링은 그 중간에 이제 해산을 하게 되버리면 끝나는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하셨던 상록 아파트 한 군데만 지금 조합이 설립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만큼 조합 설립 자체가 어려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리모델링 사업으로 다 생각을 돌려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해운대 상록 아파트의 행보를 많이 응원하는 입장이시겠네요. 먼저 추진해 주셔야지 저희가 뒤에 따라오기 때문에 묻어가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원래 해운대가 구축이 돼줘야지 부산이 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LG 메트로시티도 한번 취재를 했었는데 거기도 이제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피력을 했었고 네. 해운대 상록 아파트에서 성과가 나왔는데요. 함영동에서도 성과가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체적인 리모델링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 초에 35%를 달성했고요. 이번에 이제 9월달에 임시 리모델링 추진회를 이제 설립할 예정이고요. 임시 추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임원들을 구성함으로써 리모델링에 대한 동의율을 좀 더 끌어올릴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의율을 끌어올리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게 있던가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담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분담금은 솔직히 건설사와 다 이제 계약이 된 후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솔직히 생각하지 않고 지금 동의율만
생각하고 내년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토부에서 내년 2월 달에 실행하기로 한 법안이 있기 때문에 신도시 중에 20년 된 아파트들을 전부 다 추진하기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네. 저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거기에 좀 앞서서 달려가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리모델링이라는 거는요, 분담금을 줄이려면 그 뭐 일반 분양 세대를 높이거나 해서 네네. 사업성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은 혹시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지금 이제 향후 아파트는 많이 지어서 좋을 부분도 있겠지만은 차라리 1대1로 해서 더 고급화 짓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아, 예. 네네. 방금 그렇게- 전에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조금 일반 분양분을 많이 해서 분담금을 낮춰서 좀 개개인들한테 부담이 없게 가자 네. 이러시는 분도 있고, 고급화가 결국 사업성이다. 네, 맞습니다. 예, 평수 넓히고 그다음에 고급화해서 최대한 좋게 하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시세 차익 부분에서 그게 사업성이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그- 있고, 100%다 모든 사람의 만족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부분은 향후 진행되면서 맞춰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리모델링이라는 게 쉽지 않은 거를 많이 느낍니다. 예전에 그렇게 금방금방 될 것처럼 현수막 다들 붙이고 막 떠들어댔는데 또 이렇게 솔직히 맞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또 조정기가 와버리니까 이제 주변에 신축 아파트가 솔직히 좀 치고 나가줘야지 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있으니까요.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기가 되면 진행되던 사업이 다 좀 멈추고 좀 지지부진하기도 하고 한데, 또 언제까지 뭐 조정만 있을 건 아니니까 또 다시 상승기가 또 분명히 찾아올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때 또 맞춰가지고 잘 진행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입주민들의 동의가 중요하려면 이제 홍보가 많이 돼야 되네요. 예. 근데 혹시 지금 여기 일부러 못 찾아오신 건가요? 한번 드셔보세요. 주민들의 관심도 중요하고 예. 홍보도 중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묻었어요? 많이 묻었어요. 너무 fog었네. 저는 이제 입대희 회장으로 지금 요번에 5월달에 선출됐고요. 되게 젊으신 것 같은데요. 아, 네. 어떻게 이렇게 그 입대희 회장까지 하면서 또 리모델링까지 챙기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으셨나요? 제가 원래 와이프가 여기 학원을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그 낙천대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돼서 무슨 학원? 리모델링 학원인가요? 아이들 영어 학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고 그래도 제일 좋은 데라고 생각해서 여기 와서 지금 저희가 신혼집을부터 시작해서 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아이들은 놓다 보니까 좀 주위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아파트도 리모델링 추진을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입대희가 같이 힘을 합쳐주면 리모델링이 더 추진하기가 쉽다고 하셔서 리모델링 방에서 같이 이제 추진하게 됐고, 이제 정관진님께서 밀어주셔가지고 이제 회장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아, 정관지가 무슨 역할을 했나요? 무슨 역할 했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40대 초반에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하고 많이 친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장이 됐다는 거는 젊은 패기를 주민들이 원하셨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변화를 또 원하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오늘 가볼 집으로 한번 이동해 보는데요. 이 단지는 진짜 엄청 크네요. 이거 만약에 나중에 이 리모델링 되면요, 네네. 수평 증축되는 건가요? 맞죠? 수평 중축이죠. 그리고 그래야지 더 가능성이 있다고. 예, 예. 음. 건축하기가 쉽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수직으로 하려면 더 높이 쌓아야 되니까. 그리고 안전진단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예, 안전진단 부분에서 더 튼튼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그 재건축이랑 다르다, 그죠? 네. 재건축은 완전 다 부수고 해야 되는 거니까 안전진단이 더 이렇게 안전하지 않다, 네네. 완전 이렇게 하위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있는 거에서 쌓아 올려야 되니까 더 튼튼하다는 등급을 받아야 되는 거네요. 이건 왜 위험 추락주의 왜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저희 입대에서 네. 추진하고 있는 아. 동문 사업이고요. 아, 쪽문을 만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하철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나가시면 바로 지하철 나옵니다. 요 앞동 같은 경우는 가까워 이렇게 직선거리로 바로 지하철을 갈 수 있는데, 뒷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역자로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로 단지 통해서 바로 지하철을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함영 롯데 낙천대를 한번 와봤는데요. 네. 함영동에 있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이 연식이 비슷비슷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외관도 네. 좀 비슷비슷하고 이렇게 네. 보통 낙천대 같은 이런 형태를 지금 갖추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져서 네. 다른 아파트들도 좀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연합을 하시나요? 예, 정보 공유를 좀 하고 있고요. 예. 포롱 1차, 2차는 지금 추진위를 설립한 단계에 있고요. 대림타운 같은 경우에도 젊은 입대희 회장님께서 이번에 선출되셔서 예. 추진위를 지금 설립하고 있다고, 동의를 받고 있다고 지금 들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리모델링에 대해서 굉장히 그게 되냐 이러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비관적으로 보시는 네네. 분들.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함으로써 좀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해소가 될 겁니다. 뭐 엘리베이터가 지하로 연결되는 부분도 저희가 있을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쪽문을 만들어서라도 지하철과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리모델링 하게 되면 지하철과 지하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사업까지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그런 장점들이 잘 어필되어야지 동의율이 올라올 거고 결국 사업 진행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예, 개인적인 얘기 많이 해주세요. 많이 네, 개인적인 얘기를 많이 이게 해주세요. 네. 이게 리모델링 사업을 안 하게 돼버리면 미래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파트의 가치가. 예. 그래서 남는 건 입지밖에 없는데. 그렇죠, 맞죠. 예. 그 노후가 될수록 불편함밖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자체만으로도 해도 미래가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라도 추진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뭔가요? 여기 이제 지하도로 내려가는 지하 통로입니다. 주차장. 네, 지하 내려가는 주차장. 통로. 그럼 현재는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여기로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 예,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어쨌든 고쳐지려면 리모델링밖에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저희도 지금 아직 애들이 어려서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비를 맞고 내려가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정관진님, 네. 여기는 무슨 집이에요? 몇 평이에요? 여기 45평. 이 집을 굳이 온 이유가 있나요 오늘? 이 집이 미술 작품 인테리어로 엄청 집이 이쁘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구축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신축처럼 깔끔하게 그렇게 돼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이제 네. 소개차 와봤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제 안에 들어오니까 좌우로 또 그림이 있는데요. 굉장히 산만하네요, 둘째가. 네, 너 굉장히 산만해가지고 약간 오, 거실에 딱 오니까 첫 번째 보이는 게, 문 열면 시티뷰거든요. 아 진짜요? 네. 문 한번 열어볼 수 있나요? 디자인하고 수리하는 기간도 있을 텐데 그동안은 어떻게 하신 건지.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이거 되게 궁금해 많이 하시더라고요.